네,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부자 되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재테크 혹한기가 예고되는 올해입니다. 여전히 안전한 투자 첫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세계 경기 전망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글쎄 올해 재테크 투자 컨셉은 안전한 매매 지키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산관리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계속 전화 주세요. 방송 마감까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 24시간 저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해 주세요.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쪽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답변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있지 않았으면 저희가 곧 또 긴 장기 연휴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이사님 연휴에 뭐 하세요? 전 연휴에 그 가족들도 못 보고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아, 일하세요 또? 네, 또 무려 3개국을 도는데요. 정말 힘든 이 스케줄이네요. 3개국을. 네. 그래서 와. 사실 지금 여러 이제 체력을 많이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체력과 함께 의상 준비에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3개국을 돌면서 예, 부럽기도 하고 또 바쁘실 것 같아서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이제 해외 동향은 어떤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음 또 이제 그 아이고, 끝나고 머니맨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현장 답반기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고 많은 것들 보고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님께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신 게 이 불황일수록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 투자에 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사실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이제 글로벌 이제 증시라든지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불안해요. 불안하면서 이제 금값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 한 이제 머니맨의 애청자시기도 하고 제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금 좀 이제 분산해서 투자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먼저 얘기하셨어요. 금 투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금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머니맨 그 시작을 할 때 2017년도 초반기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무려 2년이나 됐어요. 2년 전. 네, 근데 이제 또 지금도 이제 최근에 기사들 경제신문 기사들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들 잘 모르시고 아직도 이제 금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 헤매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머니맨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제 금 투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장점 및 단점 같은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리면서 최근 금 이제 그 시세 동향이라든지 향후 전망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은방에 꼭 가야지만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수익률이 어떤지부터 저희가 궁금한데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사님? 네. 일단 먼저 금 가격이 이제 어떻게 추이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1g당부터 이제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 금 시세, 뭐 금 가격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들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1g당 연말에 이제 43,990원이었다가 지금 46,460원 정도 이제 한 3,000원 정도의 차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이제 오르게 됐고요. 이 정도면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2,500원 정도죠. 그리고 그리고 이 한돈으로 봐서 3.75g이 한돈인데 한돈으로 보면 더 이제 크게 비중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1온스가 거의 이제 28g 정도 거의 29g
9g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1온스당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제 끝 부분에서도 제가 전망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한 이제 원래는 1,199달러 정도였다가 지금 1,291달러까지 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상향으로 보면서 1,300달러 돌파해서 더 네. 갈 것 같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모멘텀이 네네. 올해 이제 상반기든 하반기든 아직 그렇다 할 이제 강세로 이끌어갈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나와주지 모멘텀이 않았잖아요. 없어서,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금값이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다들 그 투자를 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단계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근 펀드 또 우리가 펀드 볼까요? 수익률이라든지 네.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네. 최근 이제 국내에 한 11개 정도 근 펀드를 이제 보면은 3개월 정도 그리고 1개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다 전체적인 이제 섹터에서 보면은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뭐 농산물, 헬스케어, 뭐 럭셔리 쪽, 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쪽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도대체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간 한 6.78% 정도의 네.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교를 하려고 다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품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유독 지금 솟아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네. 탁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대부분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이제 안전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나 장기로 이제 가져가는데 저마저도 이제 저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도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이렇게 금이 네.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예. 네, 지금 상황상, 환경상 아무래도 네. 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이사님의 그 머니맨 애청자라는 고객님께서도 네. 스스로 금 투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또 역제안을 하신 걸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금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물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쌀까? 네, 네. 홈쇼핑에서 사야 되나? 종로를 그쵸. 가야 되나? 네. 홈쇼핑에서도 요즘엔 판매도 하고 있고 맞아요. 종로 네. 금은방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리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금 현물 매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들이 떠오르고 많이들 가시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많죠. 뭐 일단은 뭐 우리가 가게 되는 제반 비용, 뭐 자동차로 이제 가는 교통 비용이나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금 현물 매수는 일단 순도랑 중량 확인이 일단 어렵죠. 가서 이제 그냥 보여주는데 네. 사실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속이려면 사실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금사기 기사 요즘에 또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맞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먹는 것 가지고도 꽃게 같은 거 안에 이제 납을 넣어서 이제 중량을 늘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유량이라든지 그쵸. 중량을 네. 이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관이 불편하잖아요. 보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네, 뭐, 금은. 어디, 뭐 어디 이제 다른 은행 같은데 이제 PB 서비스 이런 거에 이제 맡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니면 이제 집에 요즘엔 다 개인 금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난감하죠. 그 네. 순간적인 찰나에 그거 금괴 챙겨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매매가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유동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쵸.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거 이제 팔 사람 뭐 살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찾는 게 좀 크고 또 가장 또 그 큰 단점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매수와 매도 시에 가격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금 시세를 보니까 꽤 많이 올랐네 합니다만 아마 연 단위로 보면 아직까지는 약간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쵸, 네. 아주 예전에 금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속상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그쵸, 네.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이제 또 그럴 것이 일단 제가 은행에서 또 이제 골드바 이렇게 골드바. 사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골드바 이제 가격 조회 같은 걸 이제 시세? 네, 시세를 보시면은 이게 가장 큰 게 다들 야 너 금값 저번에 골드바 사지 않았어?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재미 좀 받겠다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이제 하실 텐데 생각보다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없어라고 이제 하지 하시는 않아요? 네, 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실제로 이건 한 시중 은행에 골드바의 시세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표거든요. 실제로 이제 10g당 이제
이제 그런 금 미니바 그리고 네. 이제 뭐 100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객이 사실 때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10g당 55만 943원인데 이었는데 팔 때는 44만 원? 네, 이 차이가 보면은 거의 한 19% 이상이에요. 20% 네네.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엔화 환율 뭐 이제 달러 환율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다들 그 공항만 가서 환전을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 뭐 사고 맞아요. 팔 때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수수료와 이제 10% 부가세가 따로 붙기 때문에 아하, 예. 실제로 이 금 가격이 20% 이상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금값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사서 보관해야 했다가 한 10% 정도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본전도 안 되겠어요. 절대 본전도 아닌 거죠. 그래서 20% 아하, 이상은 그렇군요. 가야지만 네. 그래도 1%, 21% 했을 때도 1%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물 투자하실 때 수수료, 그러니까 재반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취득세, 뭐 등록세 뭐 이런 거 다 고려 안 하시고 많이 올랐네라고 했는데 세금이 다 가져갔어 하시는 것처럼 똑같네요. 금도 현물 할 때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네. 꼭 이제 보수적으로 그 수익률을 가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오류 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이제 현물 투자하실 때는 꼭 이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마음도 불안하잖아요. 네. 이 금을 또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세에도 너무 민감해서 아마 자주 체크하시게 될 것 같고, 네. 네. 여러 가지 어떤 현물 투자가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좀 단점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봤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또 다양하잖아요. 금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제 금 현물이 이제 1차원적인 수단이고, 거고, 예, 그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다들 금융 상품으로 많이 보셨을 그쵸. 처음에 수익률 이제 3개월치 최근에 이제 가장 탑을 달리고 있었다는 금 펀드도 있고, 그쵸. 그리고 금 ETF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맞아요. 뭐 ETN 그리고 네. 뭐 DLS 이런 것들 아마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제 금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이제 투자 상품일 거예요. 저희가 또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연말에 되게 많았어요. 추천이 금 관련된 ETF가 그쵸. 네. 추천이. 근데 실제로 이제 금 펀드 이제 투자법, 그러니까 각각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금 펀드 투자법은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금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 펀드는 사실 이제 금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는 주식형 펀드가 또 있고 네. 그리고 원자재 선물 등에 투자를 하는 이제 파생형 펀드 그리고 주식형과 파생형을 섞은 재간접형 이제 펀드로 나뉘게 되는데요. 파생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금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안정적으로 높을 때는 손실 가능성이 적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 펀드 수익률은 다른 테마에 비해서 최근에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3개월간 한 6.78% 정도였잖아요. 네, 최근 이제 43개 정도 테마 펀드 가운데서는 가장 탑이라고 볼 수 있고 수익이 좋군요. 네. 가장.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면요. 네. 금 선물 지수라든지 금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니까. 금 펀드와 이제 이 ETF랑 다른 점은 주식처럼 이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환매를 하고 이런 데에서는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맞아요. 매매를 할 네네.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 펀드라든지 금 ETF 모두 부가가치세는 적용을 안 받는데 일단은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배당 소득세 15.4%는 내야 된다는 점은 ETF 하시는 분들은 좀 네. 체크를 꼭 하시고 차이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15%이기 때문에. 네. 이제 펀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선치, 후치 수수료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겠지만 ETF는 또 배당소득세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지 네. 그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없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금펀드, ETF 이렇게 예를 조금 들어주셨는데 KRX에서도 금 현물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뭐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금 투자의 그 오늘 이제 가장 머니맨의 이제 핵심은 금 현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러면 금 현물 투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이나 금은방 가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실 텐데 완전히 이제 다른 것처럼 주식시장과 유사한 금 거래 시장에서 금을 이렇게 사고 파는 파는. 게 가장 금 투자하실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네. 가장 네. 선호하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KRX 금 현물 거래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요. 이 2014년 3월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최소 거래 단위는 1g입니다. 지금 아까 최근 시세로 말씀드리면 1g당 거의 한 36,000원에서 7,000원 사이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소액 단위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네, 1g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으로도 그렇죠. 금 투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자들의 산유물, 뭐 금괴, 금바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금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5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네. 10원으로 이제 호가 갈 수 있고 최대 5kg까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가 제한폭은 기준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 요즘 이 상한가 이제 거의 30%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이제 안정적으로 덜 위험하게 그렇겠어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1kg 단위로 현물 인출 가능하다는 점이 인출 부가세가 이제 10%가 붙는데요. 바로 뺄 수 있는 거죠? 네. 원할 때. 1kg 단위로. 단위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 그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는 1kg바 이제 금괴 가지기 이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KRX 금 현물 거래에서 네. 금이라는 게 이제 막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이런 거 없고 최근에 계속 이제 박스권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싸게 됐을 때는 사고 또 좀 비싸게 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람수를 채굴하듯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게 네. 1kg가 쌓이면 그 금괴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또 뿌듯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예.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네. 거래 시간은 9시에서 또 3시 반까지 이렇게 주시장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KRX라서. 네. 네. 그리고 결제 방식은 당일 결제. 그리고 매매 수수료는 온라인에서는 0.2%, 오프라인에서는 0.5% 정도. 싸네요. 네. 그렇죠. 수수료가. 네, 사실 이제 현물 매수 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 이제 이렇게 세공비까지 따로 드는데 이 매매 수수료에서 이제 이 현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로 금은방이라든지 이제 은행에서 골드바 사시는 것보다 훨씬 여기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왜 좀 선호하는 투자로 얘기하셨는지 이게 가장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여기 10% 네. 부가가치세와 세공비인지 그냥 이제 수수료 0.2%인지 0.5%인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시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너무 좋네요. 그쵸. 네. 네, 네. 다들 일단 뭐 골드바 하면 아까 이제 은행에서만 해도 10g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통 한 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그러니까요.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1g으로도 이렇게 최소 호가로도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경험 삼아서도 하실 수도 있고 소액으로 조금씩 경험 삼아 그쵸. 해보셨다가 네.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 네. 금 현물 거래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네. 좀 나와 있네요. 네. 네. 실제로 이 금 현물 거래에 이제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가지고 이 구조가 그려진 건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시장, KRX 금시장에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까 이제 금 현물 투자를 우리가 할 때 매수를 할 때 그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게 실제로 이 함량이라든지 뭐 위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식별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였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랑 한국조폐공사가 같이 이제 KRX 금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고 염려 없겠네요, 보증을 전혀. 좀 해주는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품질 인증 그리고 금 입고가 되고 인출과 인출 신청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통해서 약간 이제 에스크로처럼 이렇게 제도화되고 연결이 돼서, 제도화된 굉장히 거거든요. 뭐 투명하고. 네. 예. 그래서 보시면 매수자와 매도자 보면은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게 KRX 금시장에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같은 현물 거래인데 이렇게 제도권에서 이렇게 주식 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냐. 근데 또 이제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수료도 낮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품질 보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만 저희가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해도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점들을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구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요.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뭐
뭐 세공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낮아서. 들지 않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 한국조폐공사에서 품질 보증 순도를 99.99%를 인증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안정성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옆에 이제 있었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까지 해줍니다. 아까 이제 보관의 그 어려움까지도 있었잖아요. 비용도 네. 들고. 근데 이제 그 네네. 부분까지도 이제 해소를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또 큰 메리트고요. 네 번째로는 각종 이제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되거나 이제 제외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그리고 이제 금융종합과세가 제외. 그리고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금융상품 관련해서 다들 이제 신경 쓰시는 게 비과세가 되는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다들 많이들 꼼꼼하게 체크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그 KRX 금현물 거래에서는 대응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점이 편리한 매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처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까 비교해드렸던 금 ETF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명적인 단점, 배당소득세 15.4%또 무시 비싸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점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은 현물 거래와 그 여러 가지 금 이제 투자 상품들의 네. 가장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만 취합해 놓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편리해요. 일단은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또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봐도 한 6, 7개 정도 장점들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금 현물 투자도 장내 거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장외 실물은 보통 이제 아까 이제 디자인 비용이나 그런 세공 비용이나 그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데 네. 장내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등을 그러니까 제외한 순수 금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금 가격의 결정 요인이 이런 아까 이제 온스당 보는 그런 국제 금 시세와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나 국내 이제 수급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장외 금 실물 투자랑 이제 KRX는 이제 장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공비나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순수 온리 진짜 완전 순수한 골드로만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죠. 네, 수급, 뭐 달러 가치, 뭐 국제 금 시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이 일단은 조금 스탑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도 아마 그쵸. 동결 가능성이 하반기까지도 점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금에 대한 투자 메리트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금 통장하고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저는 또 같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에 있는 금 통장이랑 뭐가 크게 다른지가 좀 약간 혼동을 가지시거나 네. 큰 다른 아직까지 좀 메리트를 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거는 좀 유사하다고 하는 거지. 저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같은 건 아니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통장과 비교를 했을 때 KRX가 3%에서 4%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투자를 같은 시세로 들어갔을 때 네네. 3, 예를 들면 똑같이 아까 이제 금 현물로 투자를 했을 때는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나줘야 올라가줘야 그래야 본전이잖아요. 본전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금 통장으로 했을 때는 한 17% 오르면은 수익. 근데 이제 KRX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낮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입출금 할 때 또 수수료가 들어요. 왜냐하면 은행에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핸들링 차지가 듣기 때문에 네. 입출금 시 수수료가 1, 2%가 따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수익에서 또 배당 소득이 15.4%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17일 이후에 신규 이제 개설 계좌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KRX 그 금 시장에서는 그 입출금 할 때는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할 때는 0.2에서 아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0.5였는데 네. 은행에서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입출금 시 이제 1, 2% 정도 이제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 이제 네. 우위에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인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들어도 좀 감이 잡히기는 하는데 일단은
KRX 금시장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매수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가격으로 확실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체감되게 한번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네, 그렇죠. 어떨까요? 가격을 또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와닿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실제로 그 차트라든지 이런 그 거래를 하는 화면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로 한 이제 증권사 그 HTS에서 그 현물 거래를 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 현물 이제 시장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 여기 금 현물 주문 뭐 현재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회사별로는 증권 회사별로 시스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별로 지금 이렇게 전략으로는 좀 중장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저점 구간에서 좀 사셨다가 실제로 이제 고점이 왔을 때 이제 스윙 전략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제 보합이 계속 오니까 홀드 전략보다는 저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오히려 그냥 예수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빠지면 또 사고, 그런 이런 식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이 시세에 대해서 매일매일 안 보시는 분들은 또 금 펀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최근에 뭐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 몰리는 분들이 많을수록 또 수익을 나중에 내기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RX 이제 금 현물로 이렇게 아까 이제 이제 업사이드나 이제 다운사이드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숫자를 명확하게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KRX 금시장과 이제 은행에서 골드바 보통 이제 1kg 다들 로망인 1kg짜리 골드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KRX 금시장에서 실제로 0.2%에서 온라인의 수수료를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kg를 4,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샀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는 세공비나 부가가치세 이런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붙으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g당 뭐 100g당 1kg당 그 나와 있었던 은행의 골드바 가격표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서도 현저하게 바로 이제 앞자리가 5자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천 단위에서 나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KRX에서 사는 것과 은행에서 사게 되면은 거의 7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KRX 매입 가격이 15.6%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대비 거의 이제 15.6%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입과 동시에 15.6%를 선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행에 가서 금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유인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뭐 극단적인 부분으로 요즘에도 이제 많이 하는 이벤트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뭐 골드바 1kg짜리를 뭐 구매를 하시면 은행에서 이제 그 금수저, 근데 금수저 뭐 훅수저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잘 대시라고 금수저 대시라고 도금된 수저겠죠. 진짜 금 다 금이에요? 손까지? 다 금이거나 금 도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손까지 돼 저 있는 지금 되게 혹한 거 보이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금된 거 아닐까요? 도금된 거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700만 원이면? 와. 실제로 근데 아니에요. 도금이 된 거겠죠, 거의.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램 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700만 원보다 현저히 낮고요. 지금 시중에 보통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금수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상품들을 주는지. 근데 시세가 금수저가 이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KRX보다 이제 15.6%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한 20만 원 상당의 그런 사은품을 주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걸 이제 700만 원 상당의 금수저로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골드바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저거는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세고. 되게 귀엽네요. 아기 금수저 막 이런 거 요즘에는 돌반지도 이렇게 금수저 되라고 수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펜던트로 붙어 있는 금수저. 정말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금수저 반지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KRX에서 사시고 700만 원 좀 더 소중하게 네.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거나 유용한 데 더 쓰시면은 굳이 이 금수저가 필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머니맨은 머니와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명하게 그 돈을 이제 투자하고 쓰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이런 이제 은행에서 유인하는 그런 이제 상품에 좀 속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KRX에서 금을 현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나 그런 수수료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면제해서 순수하게 금 그 가격으로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이제 이제 골드바 1kg라든지 이제 그 적은 거라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꼭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도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좀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재미있네요. 네. 이런 거를 좀 유의사항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 가격이 안전자산이라고 저희가 하긴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글쎄요 메리트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예전만큼은 그래서 얼마나 오를까 올라봤자 잠깐 뭐 박스권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말겠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밴드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상승한 데는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미국 증시가 뭐 페드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 조절해서 이제는 좀 이제 낮추거나 오히려 이제 계속 이제 보합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맞물리면서, 몰리면서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때문에 네. 지금 유럽의 정치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급격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금 가격을 상승을 이렇게 견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 금 가격은 아까도 이제 앵커님도 전망하신 것처럼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금 테크를 이제 1년 장기로 보면은 지금 들어가도 사실 이제 1년 후보다는 초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미국 금리 인상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달러와 강세, 금 가격은 모멘텀이 이제 지금껏 이제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더 높아져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5개년 동안 네. 차트를 이제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온스당 1온스당 거의 한 28g, 28.3g 정도 되는데요. 1,350에서 1,400달러 정도 부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그러니까 2020년 초까지 이를 뚫고 아마 최대 1,500달러까지 지금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그 증권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 뭐 세계적인 이런 이제 그 금융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금값 전망을 1,400달러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00달러 이제 미만대고, 근데 1,400달러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500달러대까지 이제 가니까 지금 차근차근히 금을 사모으기에는 네. 굉장히 최적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전망은 또 이제 전망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또 이제 변수들이 또 변수가 또 생기게 등장하게 되면은 되면, 금값이 네. 또 안전자산 선호가 또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은 네, 네. 또 금은 또 확 이제 빠지거나 재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리스크 해지 개념으로 사실 안전자산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채권처럼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투자하실 때 그 관심 가지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은 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보다는 우리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안에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처럼 이제 늘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비중 조절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뭐 네네. 주식이 비중이 크냐, 채권 비중이 크냐 이런 부분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금을 어떻게 사야 가장 싼 거야. 예, 지금 사실 시세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1,400달러에서 1,500달러 간다고 한들 우리가 예를 들면 현물로 사서 가지고 계신 분과 그리고 뭐 ETF를 사서 가지고 계신 분과 네. 금 펀드를 사서 계신 분과 그리고 KRX 금 현물로 가지고 계신 분의 다 수익률이 다릅니다. 네, 수익률이 그쵸?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너 금 투자했어? 나 했어. 수익 받겠다 했는데
그 각각의 상품으로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다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최적의 그 최고의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오늘 이제 알아보게 된 거니까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 그 우리가 이제 IMF 때도 금 모으기 운동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 사랑은 굉장히 큰데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금 한 돈이 사실 주식 한 주 보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보유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의 이제 금 한 돈을 거의 한 20만 원 정도로 잡으면은 지금 5천만 인구에서 한 10조 정도 이상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네요. 큰 시장이라서 사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금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일부 부분이라도 이제 아까 KLX 금 현물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진짜 소액이죠. 5만 원으로도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꼭 이제 늦지 않게 차근차근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늦지 않았다라는 저희한테 판단을 주셨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조절을 비율 좀 하는 데 있어서 네. 올해는 조금 더 그럼 늘려도 되겠습니까? 그 그쵸, 투자를 네. 예전보다는 네. 퍼센티지를 높여서 사실 네.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주식 쪽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줄이고 네. 사실 올해 1월에는 좀 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채권이라든지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 다들 이제 많이들 가져가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금이나 채권이나 그런 안전자산 쪽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저는 올해는 이쪽 금 투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각각의 상품들을 좀 비교해서 네네. 요약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을 너무 뒤늦게 이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제 표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한눈에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비교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주가 됐었던 KRX 이제 금 시장,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비교됐던 이제 은행의 은행, 골드뱅크, 골드뱅킹. 네. 네. 그리고 금 펀드 이렇게 이제 크게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이걸 각각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제 금 시장은 1g 단위 그리고 은행의 골드뱅킹은 사실 0.01g 단위니까 단위는 더 적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금 펀드 같은 경우는 상품별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KLX 금 시장은 공정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은행의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고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된 국제 가격을 고려한 은행의 고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제 수수료라든지 네. 그런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묻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단위로 봤을 때는 골드뱅킹이 더 이렇게 좀 우위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네.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우리가 이제 보는 그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KRX 금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장내 거래로 수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죠. 수수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는 0.2%, 오프라인에서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 정도 되고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든지 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점, 이 네. 부분이 가장 큰 또 메리트 중에 하나고. 반면에 골드뱅킹은 같은 네. 경우는 비싸요. 이제 네.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이걸 비교했을 때 아까 이제 4% 정도 KRX 금시장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네. 이제 통장이나 실물 거래 시에 1%에서 5% 정도까지 괴리가 벌어지면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수수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골드뱅킹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따라서 이제 배당 소득세 15.4%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는 금 펀드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금 ETF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일하게 이 배당 소득세가 들지 않는 게 KRX 금시장이라고 네. 하는 점이 또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거의 포인트고요. 네. 뭐 인출하실 때도 이제 하나당 뭐 2만 원 이내 그리고 실물 거래 인출 가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골드뱅크 같은 경우는 실물 거래 수수료가 5% 그러니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인출하고 이제 입금을 할 때마다 1%에서 5%까지 이렇게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림의 비싸서. 떡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
관련해서 그리고 또 펀드 같은 경우는 실물 인출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ET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각각의 금 투자 관련된 상품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뭐 KRX 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면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뭐 우위에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실물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매매도 필요 없으니까 요즘에 그냥 편하게 금 펀드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감안을 하시고도 저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고 편하고 이제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숫자로 우리 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정량적인 네, 숫자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KRX 금 시장이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치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실질적인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희가 장점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네. 아직 포트폴리오 한 켠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KRX 금 시장을 굉장히 큰 후보군으로 놓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아마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얘기 저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유진 이사와 함께 금투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또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라든가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투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저희가 투자에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보험편으로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